네, 반갑습니다. 신현입니다. 오늘 특강은 건강증진 이론들 할 예정이에요. 저번 시간에 지역사회 이론들 정리를 잘 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증진 이론입니다. 자,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1980년대에 처음으로 대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건강을 증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지만, 이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심장이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지만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뱃살도 내장지방도 개선이 될 거야 하지만 운동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건강증진 이론들은 모두 다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죠. 행위를 시키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각도 바꿔야 되겠고, 행정도 바꿔야 되겠고, 그래서 환경도 바꿔야 되겠고, 이 사람들의 어떤 의식도 바꿔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돈한 이론들 중에 세 가지를 초이스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건강 신념 모델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시드 모델, 그리고 횡이론, 아주 핫한 이론들인 거죠. 요 세 가지를 갖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건강 신념 모델입니다. 건강 신념 모델은 사람들이 질병 예방 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이론인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혜택과 장애의 차이, 또 질병에 인지된 위협, 이런 두 가지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여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지된 감수성, 지각, 인지의 두 가지, 이런 심각성이나 또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예민함, 이 감수성을 증진시켜보고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어떤 계기를 주게 된다면 그러면 마지막 어떤 이익이냐 아니면 장애냐에 따라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다라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정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 개인의 지각이라는 것은 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나의 지각, 민감성과 심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개선을 시켜서 또 여기에다가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한다면 그러면 이익과 장애를 고려를 해서 그리고 드디어 행위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민감성과 심각성들은 또 질병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되어 가지고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손 씻기라든가 손위생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잘 하게 된다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또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좀 덜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 민감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민감성은 나도인 거예요. 나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거죠. 비만하게 된다면 어때요? 일찍 나중에 당뇨병이 된다든지 대사증후군으로 거쳐가지고 당뇨가 된다든지 또 당뇨가 되어가지고서 망막 질환이 생겨서 눈이 먼다든지 또는 궤양이 걸려가지고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 왜 비만을 개선하지 않을까? 이 비만 프로그램에 왜 참여를 하지 않을까? 또 담배를 계속 핀다고 한다면 폐암에 걸려가지고서 또는 후두암에 걸려가지고서 굉장히 비참하게 숨을 못 쉰다든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겪게 될 텐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를 않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탕에는 이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상황들이 있는 거죠.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무엇을 알고 있어요? 비만이 결국은 성인병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흡연이 결국은 암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뭐 또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뭐 결국 이 혈압약을 먹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합병증을 겪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뭐가 안 된다?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질병 상태요, 아니에요? 질병 상태가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떤 개선하고 싶은 행위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개선하고 싶은 행위도 있으니까 태도도 있잖아. 지식도 있고 태도도 있는데 뭐가 안 돼요? 지식, 태도 다음에 행위가 안 되는 거죠. 실천하고 싶은 행위가 안 된다. 그래서 이 행위에 참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시킬 수가 있을까? 행위에 참여를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금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좋은 또 비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이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뭐다? 건강 신념 모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임용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 교육을 하고 나서 이들의 이행을 증진시킬 전략을 세워봐라. 이렇게 보건교육 이후에 이행 증진 전략이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보건교육을 했는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했는데 이들의 이행을 증진시킬 전략은 뭐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건강 신념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지각을 변동시킨다면 아마도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나도 당뇨병이 된다면 눈이 멀 수 있다. 나도 비만을 개선하지 않으면 혈압이 올라가서 신장병이 될 수도 있다. 나도 투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민감성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민감성을 증진시켜보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는 또 두 번째, 만약에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뭐 치료되겠지. 요즘에 치료제가 너무 좋으니까가 아니라 암에 걸린다면
또는 당뇨병이 된다면 나는 실명할 거야. 암에 걸린다면 나는 사망할 수도 있어. 생명이 단축될 거야. 라고 하는 심각성을 증진시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행위를 위한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계기. 내가 민감성,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환자실 가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혼자서만 생각하는 건데 그 주변에서 어때요? 막 홍보를 TV만 틀면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됐다더라, 또는 병원에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더라, 이 사망률이 자꾸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방송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홍보가 자꾸 된다면 굉장히 손 씻기나 마스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얹어서 행위를 위한 중재, 행위에 대한 계기, 이런 것들을 살짝 얹어주는 개념으로. 세 번째 개념, 요것도 하나의 증진 전략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행위를 위한 계기, 행위를 위한 중재. 예를 들어 홍보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하는 것들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개념이에요. 내가 이런 마스크나 손위생을 제대로 지키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않을 수 있을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굉장히 자유롭겠네. 폐도 안전하겠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이익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데 마스크를 끼려니까 너무 답답해. 숨을 쉬기가 불편해. 손을 씻으려고 하니까 너무 손이 건조해져가지고 푸석푸석해.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를 해준다면, 그죠? 이런 비용이라는 부분을 해결을 해준다든지, 불편감, 건조함, 이런 것들을 로션 등으로 어디에서나 손 로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렇다면 내가 한번 이거 손위생을 자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제 편하게 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장애점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주자. 이런 전략들 1, 2, 3, 4, 5, 5가지의 전략들을 세워주니까 마스크나 손위생을 할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에 참여한다.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행 컴플라이언스죠. 이행 전략. 이행을 시킬 수 있는 전략이 증진되는 거죠. 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증진되는 것이죠. 이행을 증진시키는 전략들이 이제 개선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건강 신년 모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은 요거: 민감성을 증진하라, 심각성을 증진하라, 행위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 주어라, 이익성을 강조하라, 장애점을 개선해 주어라 라고 하는 전략들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건강 신년 모델이 출제가 되면 5가지의 증진 전략, 이행 증진 전략 또는 행위 참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5가지의 개념을 제시하시오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게 건강 신년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본다면은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인지된 혜택이나 장애점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이들을 할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지된 질병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켜라. 질병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은 감수성과 심각성을 개선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조금 더 개선시켜서 또 다른 모형으로서 이렇게 이런 수정 요인들을 고려해서 개인의 신념에
네, 10년 뒤에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수정 요인을 개선시켜서 신념을 증가시키면, 즉 질병에 대한 감수성과 심각성을 증진하고 편익성과 장애 요인을 개선하고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킨다면 지각된 위협이 커지면서 예방 행위에 할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이때 그 직전의 행동에 계기를 마련해 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건강 신념 모형입니다. 그래서 건강 신념 모형들을 적용을 해본다면, 출제 문제에 적용을 해본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금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들은 모두가 다, 성인 여성들은 유방암 검진이라는 걸 자가 유방암 검진을 하잖아요. 근데 자가 유방암 검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행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도 어때요? 이행을 잘 하나요? 매달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보건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이행 증진 전략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한다면, 나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믿게 하나, 유방암에 걸린다면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심각성,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어떤 홍보, 매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중재를 해주고, 그리고 유방암을 자가 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가 검진을 한다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익성을 강조하든가, 아니면 이런 자가 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감, 매달 일정을 까먹는다든지 하는 불편감을 조금만 개선을 시켜준다면,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 그룹을 만든다면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행위를 할 가능성, 즉 자가 검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런데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으시겠죠? 건강 신념 모델.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HBM의 주요 개념들. 프린트블로는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정리를 했고, 출제 문제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건강 증진 모델, 건강 신념 모델의 출제 유형. 2012년도 출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면, 체형의 복부가 볼록하고 운동 후 부족하고 컴퓨터 게임은 서너 시간을 하면서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고 폭식을 합니다. 패스트푸드는 주당 4회 이상 먹게 되고요. 외모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학생이 비만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참여, 격려죠. 그죠? 비만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비만이 개선될 거야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에 참여하지를 않기 때문에 참여를 격려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 어느 모형을, 어떤 건강 증진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건강 신념 모델을 구성하는 개념 중에 개인의 지각 그리고 행위 가능성의 하위 개념을 각각 정의하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지각의 하위 개념은 뭐였어요? 나도 이완될 수 있다라는 민감성, 나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성, 그리고 행위의 가능성. 행위의 가능성에는 이익과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이 비만 프로그램에 참여를 격려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을 개인의 지각이나 행위 가능성의 하위 개념별로 각각 5가지씩 제시하라고 했는데, 민감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이, 나도 이런 비만하게 된다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당뇨가 될 거야. 나도 비만하게 된다면 동맥경화가 되어서 심뇌혈관 질환으로 뇌졸부증이 올 수 있을 거야. 나도 비만이 된다면 관절 장애가 와가지고서 걸어다니지 못할 수도 있어. 잉여 지방이 침착이 되어가지고서 간담도 질환으로 담석증으로 나는 자주 아플 수도 있어. 이런 이제 전략들, 중재들을 좀 제시해봐라 하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지각이나 행위 가능성의 하위 개념들,
무엇인가, 요렇게 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시한 요 도표 있잖아요. 프린트룸에 있는 도표들, 요 도표를 정확하게만 기억을 해 놓으신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단지 건강 신념 모델을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만성질환 예방 보건 교육을 하고 이행을 증진시킬 전략을 세워라 라고 했더니 이게 실제 임용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오답이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면 만성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이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운동은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뭐 저칼로리 식이에다가 또 운동은 규칙적으로 저강도 운동을 매일 한 30분씩 한다. 뭐 이런 형태의 이런 전략들을 세운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전혀 다른 포커스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육을 했는데, 즉 지식은 습득을 했는데 이 얘기예요. 알고 있는데 지식은 습득은 했는데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즉 행위를, 거기에 참여할 행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심각성과 감수성과 이익과 장애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줘라.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포함된 게 자기 효능감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출제 문제에서도 비만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자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참여 격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행 증진 참여 격려. 이건 무엇을 적용하라는 의미야? 건강 신념 모델을 적용을 해라.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포커스예요. 그걸 해석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강 신념 모델은 이렇게 5가지 개념, 여기다 플러스 자기 효능감 하나가 더 포함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건강 신념 모델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프리시드 모델이에요. 프리시드 모형인데, 자, 이 프리시드 모형은 1980년대, 건강 증진의 개념도 1984년에 이제 개념의 정리를 했는데, 프리시드 모델도 80년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프리시드, 프로시드 개념이라고 하지,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시드라고 하는 정책적인 진단은 1998년도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시험 출제가 1999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때 강론서에도 없었을 때 제가 이제 석사 과정 하고 있을 때 배웠던 개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프리시드, 프로시드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할 때 그때 임용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프리시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떤 사람들의 사회적인 사정을 해서, 즉 삶의 질을 파악을 해서 그 다음 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건강 문제가 무엇인가, 이 건강 문제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환경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행위는 성향 요인, 지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주변의 강화 요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기술이나 어떤 서비스가 부족한 탓인가, 그리고 이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 규제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고요. 굉장히 깊이 있는 사정이고,
그리고 끝까지 긍정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진단에 우선은 삶의 질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가? 삶의 질이 어떤가? 이걸 진단해보고 삶의 질에 영향하는 건강 문제를 찾아내는 게 2단계예요. 역학적, 행위적, 환경적 사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 행위는 어디에서 왔을까? 성향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을 찾아내는 거고 4단계 이제 행정 사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5단계였었는데 역학 단계와 그리고 행위 환경적인 단계를 묶어 가지고서 2단계로 2018년도에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자, 봅시다. 이런 출제 문제에서 힘찬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힘찬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야. 초등학교 4학년이고 부모님은 밤늦게 오세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제 일을 하세요. 일을 해서 밤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어. 8시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귀가해서 뭐 하겠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야.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얘는 항상 옆에다가 튀김, 과자 이런 거를 먹는 거죠. 힘찬이의 비만은 중등도 비만이에요. 그래서 잘 뛰지를 못해서 애들이 단체 게임에 잘 끼워주지를 않아요. 참여를 못해. 재미가 없어요. 축구도 안 해주고. 이래갖고 혼자 지내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진단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저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자, 1단계 프리시드 모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단계 자, 힘찬이의 삶의 질은 어때요? 높다 낮다? 높아 보이지 않아. 자, 2단계 힘찬이의 역학 진단부터 합니다. 건강 문제부터 찾아보는 거죠. 역학 진단을 했더니 힘찬이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비만한 거예요. 자, 힘찬이의 행위 진단을 해봅니다. 힘찬이의 행위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행위는 어떤 행위들이 비만에 영향을 주는 행위겠죠, 그죠? 어떤 행위들이 찾아져요? 운동을 하지 않아.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그죠? 앉아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튀김을 먹어요. 그죠?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이나 이게 좋지 않아.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진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 환경 진단은 어떤 게 있을까? 부모님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밤늦게 저녁 식사를 해요. 그리고 밤늦게 저녁 식사를 할 때 엄마가 잘 먹는다고 칭찬을 해줘. 아유, 우리 힘찬이는 먹성도 좋아. 막 이러는 거죠. 밤늦게 봐서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뭐 통통하고 하더라도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요소, 부모가 이 비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힘찬이가 컴퓨터하고 앉아있고 운동하고 튀김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이런 가정 분위기, 이런 게 환경적인 진단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해요. 무슨 진단? 2단계 역학 진단합니다. 그래서 역학 진단은 주로 이환율, 뭐 사망률, 이런 율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지. 그리고 행위는 이런 율에 관련된 행위들을 찾아내겠죠. 관련 행위들. 그 중에서도 뭐 어떤 행위가 있을까? 관련 행위, 변경 가능한 행위도 있을 것이고 변경이 불가능한 행위들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행위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습득된 행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이제 행위 진단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인 진단을 하지. 자, 그럼 또 궁금해요. 궁금해. 뭐가 궁금해? 3단계. 과연 지금 현재 힘찬이에게서 가장 먼저 수정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이 행위잖아, 행위. 그죠?
너무 늦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해결해주고 싶고, 튀김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좀 해결해주고 싶고, 운동 좀 하게 해주고 싶고, 자, 이런 행위를 하는 힘찬이를 가만히 보면서 이게 과연 힘찬이의 성향의 문제인가? 성향 요인, 즉 어떤 지식, 어떤 태도, 어떤 가치, 이런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가? 힘찬이의 지식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인식이 부족하죠. 부모님의 인식도 부족해 보이고, 태도도 없어 보이고, 가치도 건강에 대한 가치라기보다는 재미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것 같다. 자, 성향 요인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강화 요인, 그리고 촉진 요인. 칠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칠판 안 보인대.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1단계, 자 2단계에서 역학 진단, 행위 진단, 환경 진단. 자, 이런 다음에 3단계. 과연 이 힘찬이의 성향의 문제인가? 강화 요인의 문제인가? 촉진 요인의 문제인가? 3단계를 우리가 교육적 진단이라 그래요. 교육적 사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향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 이 성향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식이나 인지, 태도, 가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강화 요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이것을 적용하면 행위를 즉각 한다, 즉각 하지 않는다 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말해요.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 조건을 적용한다면 이 행위는 뭐겠어요? 네, 불건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는 건강한 행위를 한다, 이런 것이 강화 요인인 거죠. 거기에 대한 조건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화 요인은. 그리고 촉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기술이나 자원과 같은 것들로서 이 힘찬이의 변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면 훨씬 행위를 하기가 쉬워지겠다. 또 이런 행위를 하기가, 불건강한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지겠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촉진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자, 이 프리시드 모형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4단계, 진단 단계 4단계는 행정 정책 단계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보건교사가 학교 내에서 이런 비만 프로그램을 적용을 할 때 과연 지역사회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될까요? 정책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게 행정정책 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약화된 진단이라 잘 쓰이지 않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단계. 지금까지 프리시드 모형이 출제가 되면 이 3단계가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얼마 전에 요 2단계가 출제가 됐어요. 2단계 역학 단계하고 행위 환경 단계를 분류해 가지고서 해놨던 거를 묶어 가지고 한 단계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에, 2019년도에 출제가 된 거죠. 그렇게 출제가 한번 됐는데 앞으로도 이 행위 진단은 출제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와 3단계의 포커스를 두고 출제 포인트예요. 2단계, 3단계의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힘찬이 부모님, 힘찬이가 줄넘기를, 예를 들어서 힘찬이가 엄마 오늘부터 줄넘기를 해볼게 라고 줄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줄넘기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해주는 거죠. 줄넘기, 어머 줄넘기까지 하네, 우리 힘찬이 너무너무 기특해 라고 한다면 이건 강화 요인일까요? 촉진 요인일까요? 강화 요인이 되겠죠. 강화 요인이 되겠지. 부모님이 힘찬이가 줄넘기 하는 걸 칭찬을 해줬어. 칭찬을 하니까 행위를 하겠죠. 줄넘기를 더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줄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자, 튀김을 안 먹으려고, 그 좋아하는 튀김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튀김을 안 먹은 지가 벌써 3일이나 지났어. 그런데 부모님은 무관심한 거죠. 몰라. 안 먹었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 튀김을 다시 먹을까 안 먹을까? 또 먹겠지. 안 그래요? 엄마가 별로 관심이 없네? 먹으나 안 먹으나 뭐 별로 애기가 없네? 다시 먹겠죠. 건강하지 않는 행위를 계속 하겠죠. 그게 강화 요인이에요. 건강한 행위를 갑자기 바꿔서 한다.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그대로 한다. 이것이 강화 요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 이런 예가 있어요. 이건 강화 요인이었어. 촉진 요인은요. 자, 이제 보건교사가 보건실에서 그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식사요법, 식사일지, 이 식사일지 안에는요 칼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내용물도 있어요. 오늘 미네랄이 들어있는 야채를 얼마만큼 먹어라, 또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뭐를 이만큼 먹으세요. 계란 하나씩은 먹으세요. 뭐 해가지고서 내용도 쭉 있고 체크할 수 있게끔 식사 일지를 만들어 줬어요. 식사 일지를 만들어 줬더니 힘찬이가 이 일지를 쓰면서 행동의 개선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참여를 한다면. 만약에 혼자서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먹어야 돼. 힘찬아, 건강한 식단을 먹어야 돼. 튀김은 너한테 몸에 좋지 않단다 라고만 얘기했다면 힘찬이가 스스로 초이스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서 닭가슴살을 뭐 이렇게 조리해서 먹고 야채를 샐러드를 해서 먹고 하기엔 너무 어렵잖아. 근데 그런 내용들을 미리 식사 일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서 계획표를 딱 줬다면 체크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계획표를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서 식단을 딱 마련해 줄 수 있다면 훨씬 실천하기가 좋겠죠. 이런 것들이 촉진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이나 자원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됐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운동을 하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에? 연예인들이 부러운 이유가 뭐예요? 맨날 날씬한 이유가 뭐야? 아니, 연예인들 중에서 유명 연예인들, 돈이 있는 연예인들은 아니 이렇게 돈 주고 프로그램을 살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겠지. 예, 그런 게 있다면 나도 좀 잘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촉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성향 요인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내부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가치, 나의 태도, 나의 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자, 강화 요인은 내 밖에 있는 거죠. 내 밖에 있는 거잖아. 내 밖에 있는 걸로
즉각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내가 행동하고, 이게 들어오면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이게 들어오면 내가 좋은 행동을 하고, 즉각 건강한 행동, 즉각 불건강한 행동, 불건강한 행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강화 요인이에요. 촉진 요인은 그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이런 기술이 있다면 내가 이 방향으로 가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나를 어시스트 해주는구나. 어시스트하는 개념이죠. 지지해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출제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3단계 교육 진단을 판단하세요. 예요. 이게 성향 요인인지 강화 요인이에요? 촉진 요인이에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또는 지문을 보고 이런 사례들을 보고 성향 요인의 지표를 찾아내세요. 강화 요인의 지표를 찾으세요. 촉진 요인의 지표를 찾으세요. 이게 이제 시험 출제 문제인 거예요. 사례에서 이 성향 강화 촉진 요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지문을 주고 이게 성향 요인인지 강화 요인인지 촉진 요인인지를 판단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프리시드 모형의 출제 문제에서 10할 중에 8할이 여기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1번. 올라도 된다 2번.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려면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힘찬이의 출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프리시드로 출제된 건 아니었어요. 비반율을 구하라라고 출제가 된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자, 프리시드 모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계, 진단 단계의 명칭을 기억해야 돼. 1단계는 사회적 진단이에요. 그죠? 2단계는 역학, 행위, 환경 진단이에요. 3단계는 교육 진단이에요. 4단계는 행정 정책 진단입니다. 5단계는 프로시드죠. 6단계, 7단계, 8단계 프로시드예요. 그래서 자, 5단계 수행 단계예요. 6단계 과정 평가, 7단계 영향 평가, 8단계 결과 평가. 자, 과정 평가, 영향 평가, 결과 평가. 여기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과정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행 과정이죠. 진행 과정이어서 보건교육을 하고 하는 과정이고, 영향 평가는 어떤 즉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주로 어떤 변화겠어요? 지식이나 태도나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시간 안에 변화된 거 있죠.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났더니 내가 비만이 성인 비만이 될 수도 있네. 성인 비만이 된다면 저렇게 관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못 할 수도 있겠네. 당뇨병이 된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지식들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도. 튀김은 좋은 게 아니구나. 좀 덜 먹어야겠네. 그리고 실천. 이렇게 내가 줄넘기를 몇 개를 하게 되고, 오늘은 닭가슴살을 닭튀김이 아니라 닭가슴살을 삶아가지고 먹고,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영향평가, 임팩트예요. 그리고 결과평가는 뭐겠어요? 율이에요. 율. 비만율? 그죠? 또는 이제 대사증후군에서의 이완율 또는 사망률이라고 하는 이 장기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로서도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아야 한다. 자, 1단계 사회진단, 2단계 역학, 행위, 환경진단, 3단계 교육진단, 4단계 행정, 정책진단, 5단계 수행, 6단계 과정평가, 7단계 영향평가, 8단계 결과평가까지.
8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고 단계별로 정리를 하시고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단의 요소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의부터 할 수 있도록 정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에 적용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출제 내용 10페이지 프린트물 그 2011년 출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시드 모형에 2009년 프린트 2009년 문제네. 프리시드 10페이지네요. 2009년 문제에서 건강 증진 모형에 따라 학생들의 흡연과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사정을 했고 사정된 요인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사정된 요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1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 흡연하고 있다. 자, 이게 교육진단에서 어떤 요인인가요? 친한 친구들이 흡연하고 있어. 친한 친구들이 흡연을 하네? 요게 성향 요인인가? 응? 자, 봅시다, 그러면. 질문이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한다. 이거요. 제가 아까 이 나 안에 있는 것이 성향 요인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강화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주변의 기술이나 자원은 그 다음에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과 자원 촉진 요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한다니까 내가 판단한 건 아니니까 성향 요인은 아니에요. 그죠? 나의 어떤 의도나 어떤 태도나 나의 가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성향 요인은 아니야. 그러면 촉진 요인이냐 아니면 강화 요인이냐 이거잖아요. 뭘까? 강화 요인은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면 나는 흡연을 한다 안 한다.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면 나도 흡연한다. 이럴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 나는 흡연을 한다. 이게 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촉진 요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금연 프로그램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금연하기가 쉬워진다. 이건데, 그래서, 나는 흡연을 한다? 여기에 가깝겠지? 강화 요인이에요. 즉각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내 친구 흡연, 얘도 흡연해. 얘도 흡연해. 나도 흡연할 수 있겠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촉진 요인에 대해서 틀린 거지. 두 번째, 학생들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내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게 성향 요인이고,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규정이 있어서 담배를 구입하기가 어렵다. 뭐예요? 담배 판매 금지 규정.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판매 금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담배 사기가 어려워 이거죠. 뭐야? 내가 금연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죠. 기술과 자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환경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촉진 요인입니다. 자, 네 번째, 생활지도부에서 흡연 학생에게 교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교칙이 있다. 자, 이거는 뭘까? 교칙이 있다. 이건 뭘까? 강화 요인일까요? 촉진 요인일까요? 이게 성향 요인이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 알았어요. 강화 요인일까?
교칙이 있어가지고 흡연 봉사활동을 하는 교내 봉사활동을 해야 돼. 어머, 나 담배 학교에서 안 펴. 이게 맞을까요? 어머, 내가 금연하는데 도움이 되겠네? 이게 맞을까요? 어? 강화 요인이겠지? 강화 요인이겠죠. 어머, 나 안 해. 나 봉사활동 싫어. 이런 거죠. 어머, 나 안 해. 담배 안 펴. 학교에서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오는 게 강화 요인이에요. 내가 한다, 하지 않는다. 강화 요인이죠. 그래서 똑같은 규정이어도 앞에 있는 세 번째 담배 판매 금지 규정, 교칙, 둘 다 법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과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유도하는 것의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촉진 요인이지만 하나는 강화 요인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보건교사가 학교 가까이에는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에 무료 금연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내가 금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과 자원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이 동그라미 속에는 강화 요인은 내 주변 사람들 있죠. 내 지인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지인하고 법이 강조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촉진 요인은 주로 환경적인 요소가 많아요. 환경적인 요소. 이 환경 안에는 법도 포함이 되어 있고 주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성향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세요. 성향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 10페이지 그대로 2011년 문제에서 아래 면담 자료에서 프리시드 모델에 근거한 교육 진단의 성향 요인을 모두 사정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귀찮아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고 주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 많이 먹게 된다고 했다. 자, 성향 요인을 모두 사정하라 했기 때문에 인지,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찮아서 아침을 걸러. 태도죠. 주로 화가 나서 짜증이 나면 많이 먹어. 태도죠. 주로 선호하는 음식.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가치겠지. 선호하는 케이크, 치킨, 햄버거, 콜라, 피자. 걷기가 싫어서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걷기 싫어. 태도죠. 학원을 2개 이상 다니므로 저녁 식사는 햄버거나 라면 등으로 대신하거나 늦은 시간에 한 번에 많이 먹는다. 인지 부족이죠. 이건 살을 빼려고 노력하거나 비만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낮다. 인지 부족이고요. 좋아하는 활동으로 TV 보기와 게임하기. 태도죠. 그리고 움직이기를 싫어해서 싫다. 태도지. 네. 그리고 지난 1년간 건강 상담을 받았다는 비율도 낮았다. 인지 부족이죠. 이렇게 이제 성향 요인들을 찾아내라라고 해서 몽땅 지문을 주고 찾아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성향 요인에는 이렇게 아까 제가 꼭 정의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성향 요인에는 이렇게 지식, 태도, 믿음, 가치,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뭐라고요? 지식, 신념, 가치, 태도,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빠진 게 신념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지식이나 태도나 신념, 가치,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도 성향 요인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성향 요인의 그 개념들 있죠? 하부 요인들. 성향 요인의 하부 요인들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려줬습니다. 5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도록 정의를 쓸 때 꼭 그렇게 5개 쓰시도록 지식, 태도, 신념, 가치, 자기 효능감 정도는 기억을 하시도록. 자, 그렇게 성향 요인을 구분하라는 문제도 아주 세부적이죠. 그죠? 더 깊이 있게 출제가 되었었고 또 하나 11페이지에 자, 2016년도 문제 보신다면 사정 자료를 소인 강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에 대한 해당되는 이유를 각각 제시하라 라고 했어요.
자, 2016년 문제. 비만 관련 현황 조사를 했어요. 현황 조사를 해서 현황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관리 프로그램 개요에서 디귿 교육 생태학적 진단 단계 디귿 단계에 제시된 사정 자료 보니까 첫 번째가 비만 관련 건강 행위에 대한 지식과 태도예요. 이건 소인 강화 가능 요인 어느 거죠? 지식 태도니까 성향 요인이죠. 소인이지. 두 번째 비만 관련 건강 행위에 대한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니까 이건 소인 요인이죠. 자, 세 번째 비만 관리에 대한 학교 교육과 상담 경험이에요. 학교 교육과 상담 경험.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니까 촉진 요인이겠죠. 촉진 요인이지. 그 다음 체중 관리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식. 관심이 없어. 뭐예요? 강화 요인이죠. 강화 요인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이유를 쓰라라고 하는 건 정의를 쓰라라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향 요인의 정의, 강화 요인의 정의, 가능 요인의 정의를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니은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진단 단계를 쓰라는 거고요. 이 단계에서 추가로 파악해야 되는 사정의 자료. 자, 역학행위 환경 진단에서 여기에 이제 사정 자료 이 단계죠. 이 단계에서 사정 자료가 출제 문제예요. 비만에 관련된 질병 유병률이에요. 유병률이 있고 그 다음에 비만율이 있고 건강 행위가 있어요. 이렇게 사정 자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파악해야 되는 사정 자료가 뭐가 있는지 지문에서 찾아 써라 그랬어요. 추가로 파악해야 되는 사정 자료는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정 자료는 뭔가? 자, 보세요. 비만 유병률은 역학 진단, 행위 진단, 환경 진단. 어느 거? 역학 진단. 그죠? 비만율은 역학, 행위, 환경? 역학 진단. 율 역학 진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학 진단은 있어. 그리고 건강 행위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행위 진단이겠죠. 그러면 추가로 파악해야 되는 사정 자료는 뭐죠? 환경 진단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추가로 찾아야 되는 건 환경 진단을 찾으라는 거예요. 환경에 관련된 사정 자료를 가에서 찾았어라. 가를 보니까 비만 학생 초점 집단 면담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비만으로 인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다고 말함. 삶의 질이 낮다. 사회 진단이잖아요. 삶의 질이 낮대. 비만 건강 관련 행위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성향 요인이죠. 학교에서 비만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싶거나 기회가 적다고 함. 체중 관리에 부모의 관심과 지식이 적어서 체중 관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함. 요건 강화 요인이겠지. 학교 주변에 패스트푸드 상점이 너무 많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함. 급식 열량이 높은 것 같다고 함이라고 했어요. 진단 요소에서 환경 진단은 어떤 거야? 비만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싶지만 기회가 적고 학교 주변에 패스트푸드 상점이 너무 많아서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환경 진단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추가로 사정해야 될 사정 자료를 써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출제가 처음 된 거야. 2단계에서는 역학 진단해야 되고 행위 진단해야 되고 환경 진단해야 되고 예요. 그래서 역학 진단은 율이고요. 행위 진단은 찾을 수 있을 거고 환경 진단은 이렇게 비만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주변에 패스트푸드 상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환경 진단이 되는, 환경 사정 요소가 되는 거죠.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이래서 프리시드 모형에서 열할 중에 8알이 교육진단의 성향 강화 촉진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2단계에도 포커스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진단 다음으로 반드시 흡수시켜야 되는 진단 단계가 무슨 단계? 2단계예요, 2단계. 응? 2단계야. 그래서 프린트를 보세요. 2단계에서 이 단계 설명을 어떻게 해놨나? 7페이지죠? 먼저 행위를 사정하는 데 있어서 행위 사정을 합니다. 행위 사정을 하는데 1단계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요 행위 해볼게요. 이 행위를 진단을 할 때 건강 문제 관련 행위를 찾아내. 건강 문제 관련 행위. 건강 문제 관련, 아까 힘차는 문제라고 한다면 뭐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컴퓨터 하면서 늦게 과식하고 늦게 밥 먹고 튀김하고 튀김 먹고 하는 건강 문제 관련 행위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행위의 등급을 매겨요. 더 중요한 게 뭐지? 더 중요한 게 뭐지? 라고 해서 1순위부터 이제 순서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개선시켜야 되는 행위들을 순서를 매겨요. 그런 다음에 변경 가능한 행위의 등급을 매겨요. 그리고 나면 목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죠. 요게 행위 단계에서, 행위 진단에서 내가 고쳐야 되는,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는 행위를 선택할 때 하는 진단 단계예요. 먼저 건강 문제에 관련한 행위를 찾아내는 거죠. 이 행위에는 그 행위 요인이 있고 비행위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이라든가 부모의 무관심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비행위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죠. 그 중에서 뭘 찾아라? 중요한 걸 찾아라. 그 중에서 변경 가능한 걸 찾아라. 그 중에 목표 행위를 찾아라.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행위 진단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되겠지.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겠지. 먼저 관련 행위를 찾고, 그 다음은 중요한 행위를 찾고, 그 다음은 병행 가능한 행위를 찾고, 그 다음 목표 행위를 찾으면 돼요. 그런 행위들을 찾아내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프리시드 모형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이론이고요. 건강증진 이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건강 신념 모델도 만만치 않고 이렇게 프리시드 모델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자주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둔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렇게 잘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횡이론입니다.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